그 지난 시간에 화두는 동산상근이라고 그래서 짧아가지고 짧은 게 항상 힘들다. 그래서 시가 힘들다. 시 읽기가 힘들잖아요, 소설보다. 소설보다 장편 소설보다 힘든 게 단편 소설. 제일 쉬운 게 대화 소설. 정보가 많으면 무조건 이해하기는 편해요. 짧은 게 힘들어요, 짧은 게.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처음 만날 때 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 그 사람의 히스토리와 역사를 다 알면 너무 쉽다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도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보를 외우다 보니까, 막 긴 거 싫어, 뭐 이러는데, 진짜로 진지하게 뭔가를 이해할 때는 길면 길수록 좋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 화두 동산 3근은 너무 짧아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 힘들죠. 제가 이제 시에 대한 책도 한두 권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 시가 확 드러날 수 있게 그 시에 대해서 고민하고 느끼고 문맥이 잡히면 시가 해석이 딱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결혼한 지 한 20년 된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출근할 때 사랑해 자기야 라고 하잖아. 그거 정보만 보면 화목한 집안이다 이러지만 십몇 년 만에 처음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날 부인이 자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자기야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행복했어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가진 강렬함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어내는 마음이 화두를 읽어내는 마음과 유사한 데가 있어요. 많이 유사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편할 거야. 굉장히 길어요, 이 에피소드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실 이해하기 편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동산 3근을 봤을 때, 랑은 좀 느낌이 다른.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화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최소한 시작할 때 한 번 읽고 끝날 때 한 번 읽는데 이거 읽느라고 그냥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덕산 화상이 바루를 들고 방장실을 내려갔다. 이때 설봉 스님이 노스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도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묻자 덕산 화상은 바로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암두 스님은 말했다. 위대한 덕산 스님이 아직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알지 못하는구나. 덕산 화상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 스님을 불러오라고 했다. 덕산 스님은 암두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암두 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자 덕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덕산 화상이 법자에 올랐는데 정말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암두 스님은 승당 앞에 이르러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이제 노 스님이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기뻐할 일이다. 이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쩌지 못하리라.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라는 걸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런 거예요. 덕산화상이라는 노 스님, 가장 깨달음에 이르렀던 이 스님이 바루 알죠? 스님이 되면 바루를 이제 받는다고. 그리고 그거를로 식사를 하시고 닦고 보관하고 어디를 가든 뭐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지금은 그리스이지만 옛날에는 구걸도 하시고 탁발할 때는 그거 쓰는 거야. 바루를 누군가한테 준다라는 거는 굶어 돌아가시겠다, 열반에 드시겠다라는 얘기야, 사실. 이거 하나를 딱 받는 거야, 스님이 되면.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있잖아. 이 식사 시간도 웃겨요. 이것도 웃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언제 밥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돼.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우면 그리 살 거야. 근데 그리 못 사는 건 사회가 그리 안 돌아. 내가 너 때문에 밥을 또 해야 되니? 엄마는 이래요.
그리고 회사 때도 점심시간이 있잖아. 먹기 싫은데도 먹어야 되잖아. 아니면 조금씩 배고파지니까. 그러니까 먹기 싫은데도 먹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위장장애도 오고 변비도 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공동체 생활하니까 그렇게 먹어. 근데 이제 이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자유로운 거야. 배가 고프네? 공양가래 가는 거야, 밥 먹으러 미리. 그랬더니 이제 그 제자 하나가 그런 거지. 아니, 밥 먹자고 총도 안 쳤는데 어디로 가자고. 그랬더니, 공양간에 밥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들고 가셨어. 그랬더니 그 암두 스님이,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아, 우리 큰 스님이 나이가 드시더니 오락가락 하신다. 종도 안 쳤는데 종 치는 소리를 듣고 그런다, 지금. 밥 먹으러 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암두 스님이란 스님은 아는 거야. 아니다. 그분이 치매에 걸리고 그런 게 배고파서 식사하시러 가신 거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건 단점이 있다.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걸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두 명의 한 스님이 식사 때 되는데 밥 먹으러 다녀요. 걱정하니까 그건 아니고 좀 내가 걱정을 하는 건 궁극적인 어떤 거를 좀 약간 경시하신 것 같다. 궁극적인 말을 못 깨달은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니까 노스님이 딱 듣고 뭔데 이런 어린 중이 나를 부인하나? 내가 자유롭다는 걸 부인하나? 그러니까 부른 거야. 이렇게 부른 거야, 와서. 너 나 인정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리게. 이게 포인트가 여기에요. 아무도 안 들리게 말을 했대잖아. 이 아무도 안 되게 했던 말이 무엇냐가 여기에 아주 핵심이야. 치사하지 않아? 다 들리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여기 표현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물어보자. 덕선생이 불러가지고. 그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대는 내가 깨달았다는 걸, 내가 자유롭다라는 걸, 내가 부처가 됐다라는 걸 부정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안도생이 그런 거야.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알려준 거야. 아니, 아는데요. 딱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서 노스님이 그런 거야. 지적질 당할 만하네. 내가 자유롭기는 하지만. 부처님이 됐다고 방구 안 끼나? 끼지. 그러니까 여기서 퍼펙트 해야 되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유롭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야. 실수를 해. 근데 어쨌든 아무도 안 들리게. 이 아무도 안 들리게를 들리게 해야 되는 건데 각자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을까가 떠오르면 그래 무슨 얘기를 했겠구나라고 떠오르면 이 화두가 풀린 거야. 근데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왔는지가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날 그 노스님이 법자에 올랐어. 법자라는 거는 스님들이 설법이잖아. 법이라는 말, 다르마라는 것은 뭐 사실, 실제, 가르침, 진리, 제일 힘들어요. 이거 번역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 법이라는 말이. 이 동양에서는 한자 문학에서는 법이라고 번역하는 거. 이게 많다. 불법 그러면 시타르타의 가르침, 시타르타의 진리, 거기서도 헷갈려. 설법을 얘기하나 뭐를 얘기하나. 이 다르마라는 게 그래요. 이게. 법자라는 건 별게 아니지. 그 법을 얘기하는 자석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의 깨우친 사람의 자리에 앉은 거고 여기에 어제 떠들었던 그 제자들 있잖아. 암두 스님은 이 강의도 안 듣네. 건방지게. 이 법당 바깥에 있었던 것 같고 바깥에서 이렇게 그 문 안에 그 문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딱 그 노스님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박수 치면서 아이고 드디어 이제 우리 노스님 덕산 스님 덕산 화상에 대해서 함부로 못 건드리겠구나라고 딱 이러면서 됐다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 스토리에서 깨달은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요. 누구냐면 덕산화상 하나가 누구야? 암두 스님. 두 사람을 깨우친 거고 그리고 우리 큰 스님이야 유명한 스님이야 깨달은 스님이야 하고 그 설법하는데 그 승방에 모여있는 스님들도 못 깨달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스토리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 노스님이 갑자기 치매 걸린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자에 앉아서 딱 자리에 앉아서 주장자를 딱 놓고, 야 니들이 자비를 알아? 너희들이 중생할 제대로 해! 라고 막 하고 계시는 거야. 사자우를 토하고 계시는 거야. 막 야단치고. 근데 그거를 딱 보더니 우리 저 암두 스님이 드디어 내 말을 이해를 하셨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재밌잖아요. 중간에 암두 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내가 왜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후구라는 이 한자, 요 얘기를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는지, 나는 노스님이 깨달은 걸 알지만 스님 요 정도까지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듣고서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자유를 구가하는 거지. 스님들이랑 군대 생활이랑 더 심해. 스님 생활은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막 기상시간도 막. 아침에 잠 많은 사람들은 스님 생활 못한다. 이해되죠? 아침 소문만 일어나고 막 난리가 아니야. 막 번잡해. 막 이런데 그 스님은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 그 깨우친 분이니까. 밥 먹을 때 배고플 때 밥 먹고, 똥 싸고 싶을 때 똥 싸는 게 불법이다. 임재 스님의 얘기야. 내가 완전히 자유로우면 그렇게 돼. 누구 눈치 볼 게 뭐 있어. 그런데 그 모습, 그러니까 당연히 배고플 때 배고프네. 저 종소리보다 내 배에서 나는 소리가 나한텐 종소리인 거야. 내 배에서 좀 넣어라라고 얘기하는 이 소리가, 뱃소리가 나는 거야. 꼬르륵 소리가. 그거에 따라 갔어. 겉으로 봤었을 땐 치매 걸린 사람 같고 스님인데 질서도 안 지켜.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이 디비 잔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산사의 대빵이거든. 후배 스님들은 그럴 수 있어. 나도 언젠가 주지가 되면 저럴 거야. 실질적으로 막내 스님이 제일 일을 많이 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이 된 시간이 할수록 그 소임들이 적어지고 좀 편해지죠. 일 많이 하는 데고. 그런 상태야.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뭐가 됐어? 딱 앉아가지고 치매에 걸린 노인네처럼 저 스님은 어떻게 밥 먹으러 가? 막 사람들이 그러면 사찰하는 거야. 큰 스님이세요. 큰 스님이야? 그럼 괜찮아. 이렇게 봐주잖아.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어. 두 가지 모습 사이에 도대체 이 사람, 암두 스님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주인공은 사실은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덕산 탁발이라고 얘기했지만 암두 스님에 가까워요. 암두 스님에 가깝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를 이 덕산 스님은 수정을 하잖아. 조금의 잘못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줬던 것이 누구냐면 암두 스님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 암두 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자. 뭐라고 조용히 얘기했나? 스님 이걸 얘기하나? 아니면 그냥 덕산 스님을 쳐다만 받는가? 모르는 거야. 이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두 가지 차이의 변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도대체 그 사이가 뭘까? 이게 이 화두를 풀어내는 핵심인 거야.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이 얘기가 천둥 번개처럼 우리 머릿속에 귀 속에 크게 울리면 이 화두가 풀렸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소리를 안 했겠어요? 누가 몰래 들어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화두 같은 얘기가 던져졌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은 누군가를 교육시키고 지금 부처가 되는 게임이잖아.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게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스님들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을, 딸을, 자식을 교육시켰을 때 교육의 궁극 목적은 내 말을 안 듣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의 궁극 목적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흔히 말하는 국가나 사회에서 하는 교육은 말을 잘 들으라고 시킨다고. 지금이 아무리 민주사회라고 그래도. 명령 잘 듣는 사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 내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장이면 반도체 학과를 와서 반도체 정보를 외워서 야야야야야 이 부속 가져와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 사람, 전공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 교육의 가장 나쁜 폐악은 뭐냐면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든다. 내가 내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지 못하더라도 그가 혼자서, 내 아이가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전거를 계속 잡아주진 않아. 지금 내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넘어져도 돼.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봐야 돼. 아빠 더 이상 잡지 말아요 라고 하고 타고 가는 걸 봐야 돼. 항상 나에 의존하도록, 내 말을 듣도록, 내가 없으면 자전거를 못 타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돼.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길들여 버리는 거야. 남들은 좋아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교육의 궁극 목적은 내 말을 안 듣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왜 아버지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최소한 애를 사랑할 테니까, 엄마라면. 애 이용할 생각이라고 그러면 내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이 아이가 매번 매사를 결정할 때 아버지 말을 들으려고 그래.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해. 뭐 하자고. 좋죠. 우리 아들은 삐딱선 안 타. 내 말 잘 들어. 효자야. 뭐 이럴 거 아니야. 효녀야. 이럴 거 아니야. 이해되죠? 매사에 무슨 과 갈까? 나 뭐 하고 살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연애할까? 이 남자랑 다 물어봐. 너무 좋아. 나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 안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지 않아. 근데 그걸 기분 좋아하면 나쁜 거지. 왠지 알아요? 아이가 한 번은 그거 해야 돼. 나는 이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나는 A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이가 B로 가는데 그 B가 더 잘 된 거야. 그날 굉장히 섭섭한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뜻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올드하고 내가 꼰대에 불과하다라는 자각을 한 날이니까. 근데 그날 행복한 날이기도 해. 만약에 교육이 그 목적이라고 그러면 교육은 가치가 있어. 그래서 교육은요, 본질적으로 인문학적인 교육이고 제대로 된 교육은 내 말을 합리적으로 안 듣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네 삶의 주인은 너야라는 걸 가르쳐 주게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 교육 안 시키지. 학점, 스펙 가지고 애들 괴롭히질 않나. 국가서부터 대통령서부터 모조리 다 그래. 하얗게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애들 사랑한대. 교육이 100년지 대계래. 뭐는 헛소리예요. 내 말 안 듣는 사람. 정치적으로 말해서 교육은 혁명가를 키우는 거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봐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사람. 무슨 욕심이야. 권력을 얼마나 영원히 가지고 있겠다고.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겠다고. 애를 사랑하면 애가 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삶은 네가 살아가야 된다 이러잖아. 애가 스님 정도 데리고 와서 딸이 결혼하겠다. 스님 데리고 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딸이. 그건 못 말린다라는 거야. 몰래 동거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결정한 거야. 그러면 막 속상해. 뭘 속상해? 야, 이 정도 감당할 딸이구나. 다 키웠구나. 어떤 고통이 있어도 견디겠구나. 착해. 애가 이혼할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살아가겠구나. 아유, 잘 됐다. 나 없어도 잘 살겠구나.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불교를 가장 큰 너 주인이 돼! 라고 그래서 스님이 처음에 했었잖아요. 우리 덕산화상이 그거 가졌잖아.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고 이랬잖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다 그 흉내를 내. 야,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막 그렇게 해. 하고 싶을 때. 회사 끝나거나 시험 끝나거나 일정 끝나거나 휴가철에 클럽에 가서 막 놀아. 이게 자유야. 진짜 자유는 회사에서 관철돼야 돼요.
진짜 자유는 군대에서 관철돼야 되고 직장에서 관철돼야 되잖아. 근무 외 시간에 누가 돈만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 돈으로 처바르면 되지. 여행 가도.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갈 수 있는가 내가. 휴가 때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시험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럴 때 있잖아. 지금 젊은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 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지금 너무 쓸쓸해. 너랑 얘기하고 싶어하고 술 한잔 마시고 싶어하고 커피 한잔 먹고 싶어해. 그런데 너한테 내일이 시험이야. 너 어떡할래? 여자친구가요? 시험 안 봐. 여자친구 곁에 있어요. 지금은 애들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시험 끝나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나의 불편함이 최고로 우선인데.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다리가 없어서 걷기가 힘들어서 내가 업어줘야 될 텐데. 나 걷는 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시험이고 내가 진짜 직장이 있고 내가 진짜 바쁠 때 내 아이가,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오늘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아야 사랑이야. 휴가 시간 빤빤히 시간 많아가지고 가족끼리 식사한다? 그거 누가 못해? 진짜로 자유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겠어요? 직장에서 필요하지. 지금 사람들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돈 하나도 없어도 놀 수 있어야 자유지. 혼자서 꼬맹이 때 그리 놀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돼. 어디 가서 호텔을 잡아야 돼. 이런 차가 있어야 돼. 해외에 가야 돼. 이러고 있다고. 그 자본의 노예지. 소비의 자유를 어떻게 자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이것만 생각을 한다고. 돈 없으면 친구도 못 만나고, 그렇죠? 자기 분리하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유로워야 돼. 네 삶을 살아야 돼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기도 해. 이해되시죠?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자비를 행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되잖아. 남 눈치 보지 않아야 되잖아. 중생들을 위해서는. 그래야 부처죠. 그래야 스님이지. 권력에 휘둘리는데 어떻게 스님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아파하는 중생들이 먼저 해야 되지. 회사 사장님이 불러. 아들이 오늘 축구하자고 그랬어. 몇 번 약속을 했어. 일요일인데. 근데 골프장으로 사장이 나오래. 우리 쪼르륵 간다고. 그때 알지. 야, 나는 누구를 돌볼 만큼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난 노예구나. 노예가 어찌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할까? 주인이 부르면은 끝나는 건데, 그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이유는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자비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군가를 아끼고 돌봐야 되고 은혜롭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자유로워야 되잖아.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마음껏 드리고 울고 있는 친구를 드리고 울고 있는 친구 우는 것들을 그대로 울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월세 살고 있는데 내 집이어야 되잖아. 내 집이어야지 여기 와가지고 너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왜 독립해야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독립해야 되는 거야. 부모한테 의지하고서 내가 누굴 어떻게 사랑해 감히. 자유의 바닥에는 그게 있단 말이야. 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냐? 자비 때문에 그래요. 자비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라는 거, 주인이 된다는 거에 극적인 표현이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게 별게 아니잖아. 아이 지금 아파 있는 사람이고 아이 스님 얘기 좀 해주세요 라든가 아빠 나랑 같이 공 좀 쳐요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권력자한테 내 마음이 가 있어. 나를 부르네. 놀아도 놀까? 내일 회사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되거나 엄마가 되지 말아요. 웬만하면. CEO한테 그냥 굽신거리고 있으면서 누굴 돌본다고 그래요. 어떻게 개가 늑대를 키워? 아빠가 늑대가 돼야 늑대를 키우지. 아빠가 자유로워야 엄마가 자유로워야 애가 자유로운데. 유유상종이다. 근데 개들은 개들끼리 살고 늑대는 늑대끼리 산다.
남편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내가 속물로 보일 때 여러분이 속물이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이제 문제가 자유가 오해되기가 쉽잖아.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저 이런 비유를 드려볼게요. 훌륭한 스승은요, 훌륭한 스님은요, 훌륭한 선생은요, 이렇게 이 정도 높이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요. 여기를 넘으면 하산해라. 여기를 넘으면 넌 졸업이야. 이해되죠? 이 정도를 가르쳐. 여기 넘으면 너 자유로워도 돼. 근데 이걸 못 넘으면 너 세상 나가도 넌 계속 치여. 이 정도 넘게 네가 주인이 돼야 되라고 가르쳐. 엄하게 가르칠 수도 있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정도. 그 이걸 넘었어. 넘어서 딱 갔더니 세상에 험난하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해돼요? 그러면 그걸 어떡하겠어? 그냥 넘어가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은 그런다고. 야, 우리 스님을 더러운 걸 만나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세상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이건 전혀 모르는 거야. 스님이 이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넘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다고. 나는 나중에 선생 되면 그렇게 안 가르쳐. 이러지만 제가 스님이에요. 선생이야. 제가 죽고 나고 이 사람이 커지면 알아. 저 죽을 때쯤 알아.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건 그 스님 덕이다라는 걸 알아요. 나중에 되면. 스님의 가르침은 8,000m였다. 아니 10,000m라고 합시다. 세상에 제일 높은 게 에베레스트라고 그러면 8,848년 넘는 거야. 그 힘을 줬던 게 우리 스승이다. 막 세상을 나가게 되면 너무 100m 산, 500m 상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과잉 교육을 시켰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나중에 되면 알아요.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죽을 때쯤 되면 내가 그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건 그 스님 때문이다라는 거. 근데 방금 나를 떠났을 때는 그걸 몰라. 반대. 제가 웬만하면 싫어하는 게 눈높이 교육이에요. 대학 나온 엄마가 유치원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유치원처럼 대화하는 거 보면 나는 너무 싫거든. 네가 애냐? 그 엄마는 이리 가리킵니다. 100m의 높이로. 애가 넘기 쉽게. 너무 좋지 애는. 편하지. 이거를 딱 넘고 가보니 세상 웬만큼 높은 데는 다 500m야. 세상에 딱 나가자마자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마한테로 돌아와 다시. 엄마 세상은 무서워. 나한테 바라는 게 높이가 이래. 엄마랑 있으면 편한데.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눈높이 교육 잘했네. 애교에 맞춘 거야. 엄하지 않게. 순간적으로는 좋아한다고. 얘 어떻게 할까? 5,000m는 어떻게 할 거야? 8,000m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엄마 죽었어요? 이 딸이 아들이 나이가 들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을 떠날 때 아직도 애기처럼 엄마 그리워할 거예요. 유년 시절이 제일 좋았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가 행복했어. 그리고 사는 거야. 뭐가 좋은지 결정을 해봐요. 나는 좋은 엄마야. 간대한 엄마야. 간대한 아빠야. 응? 근사에 눈높이를 맞춰줬어. 아이한테 나쁜 엄마란 소리 안 들어. 오히려 아이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세상 모든 선생님은 나쁘다? 엄마 같지 않다? 세상 모든 친구들은 나쁘다? 우리 가족 같지 않다? 세상 모든 것들은 나쁘다? 교수도 나쁘다? 무슨 말, 선배도 나쁘다? 이래. 집으로 말려 들어와. 어떤 게 좋은가?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 원치 않아요. 좋은 스승은 나를 부정하고 떠나야 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야 돼. 치사하게 아이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요. 아이한테 인정받고 어머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요. 차라리 욕 들으라고. 우리 선생님 꼰대고 우리 아빠 꼰대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왜 이렇게 엄해? 그렇게 엄하게 키운 아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요 크게 실수하는 일은 없어요. 절대.
나중에 돼서 알지도 몰라. 진짜 모질게나 키웠구나. 그런데 나중에 되면 알아. 강하게 키웠구나.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지금 게임은.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덕산 화상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절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황실에 들어가도 자유로운 사람이야.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릴 때 자는 사람이야. 어디를 가든. 제자들은 지금 그러냐고. 제자들은 사찰에서 이제 그거 흉내는 낼 수 있겠지? 예? 바로 들고 가서 밥 달라고. 얘네들이 황실에 들어가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야. 그때 돼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이 사찰 안에서는 그래, 나 따라서 해. 그거 보고 배울 수 있지, 제자들이. 스님들이 배울 수 있죠. 우리 사찰은 배고프면 그냥 공연관에서 가서 바로 들고 가서 밥 먹어도 돼. 이러고 할 수도 있지. 먹어도 돼요. 여기서도 먹어도 돼. 문제는 나가서도 그럴 수 있는가? 나가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가 시간의 자유와 돈이 있었을 때의 자유 말고 직장 안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가? 군대 안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가? 하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군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인 사회에서는 전쟁도 없어집니다. 누가 전쟁을 찬성해요? 군인들 중에서 누가? 권력자나 장수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전쟁을 결정하는 법이라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만 푸틴 같은 경우가 왜 전쟁을 시작하는지 알아요? 지가 전쟁터에 없으니까 그래. 사병 중에 누가 전쟁을 일으켜요? 유사이래로. 우리가 더 무섭지? 우리 명령하는 게 더 무섭지? 적보다 더 무섭게 들이밀어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불국토, 부처가 사는 땅. 전쟁 없습니다. 인문적으로 성숙한 사회는 전쟁이 없습니다. 권력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인문학을 하면서 꿈꾸는 사회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요 작은 사찰에서 우리 덕산 스님은 자유가 뭔지 그리 사셨어.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요 안에서는 그리 살 수는 있겠지만 잘해봤자 여기 사찰 넘어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집 안에서도 자유롭고 집 바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마루구는 그거와 관련됐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노스님은 여기 앉아가지고 산이 돼버리시는 거야. 처음에는 치매 걸린 사람 같았다고. 배고프니까 밥 먹는 사람. 근데 이제는 법자에 딱 앉아서 이러는 거야. 너희들 내 말 이해 못하지? 부처님의 말 이해 못하지? 이걸 온몸으로 못 느끼지? 이걸 못 느끼면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 거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 암두 스님이 그러잖아. 박수 쳤잖아요. 박장대소 하면서 너무 좋다. 노 스님이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기뻐할 일이다. 이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쩌지 못하리라. 제자라고 친한 설봉 스님이 기억나시죠? 큰 스님이 맛이 가신 것 같아 라고 암두 스님한테 그랬던 거 기억나죠? 종도 안 쳤는데 가요. 장난치죠. 큰 스님을 좌지우지하고 평가하고 잰다? 헤아리려고 그런다? 치매 걸렸다는 둥 이런 식으로 헤아리려고 그런다? 어찌 하는 거예요 그게? 감히 이게? 처음에 봤었을 때는 설봉 스님이 좋은 스님 같아 보이는데 암두 스님은 암두 스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법자에 앉아서 가고 배고파 밥 먹어야 돼 이런 거랑 앉아서 전혀 그런 거랑 무관한 것처럼 딱 이렇게 앉은 거지. 맞다. 쟤들이 나를 넘어서 자유로워야 된다. 나는 황실에 가든 어디를 가든 자유롭고 당당하듯이 되려면 내가 그 높이를 맞춰줘야 된다. 중국의 초기 경전 중에 하나가 사문 불경 왕자론. 스님은 사문은 왕한테 불경, 공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니까. 이게 경전 이름이에요.
사문, 불경, 왕자론.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 기니까 한번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왔고 그 극적인 반전이 뭔지, 왜 그렇게 법자에 앉아 마지막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여기 실질적 주인공이죠. 암두 스님이 브라보! 아우 잘됐다. 이제 이 사찰에서 깨우침을 얻은 모든 앞으로의 후배 스님들은 사자처럼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 살 거다. 처음에 이렇게 바로 들고 다녔던 사람은 얼마나 편해. 만만하게 볼 수 있죠. 완전히 다르죠. 누구도 어찌하지 못한 스님을, 큰 스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큰 스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큰 스님, 마루구는 그건지도 몰라요. 큰 스님, 엄한 스님이 때때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욕은 먹지만. 욕을 먹으시는 게 낫잖아요. 사찰이나 사찰 바깥에서 사찰 안에서 10,000m를 뛰어넘던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봐요. 어떻게 살겠나. 저 조그만한 군수나 시장 가지고 쫄겠어? 어휴, 우리 큰 스님은 말이야 거의 뭐 신 같았고 황제 같았어. 나 그 사람 넘은 사람이야. 그거를 가르쳐주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덕산 화상이 바루를 들고 방장실을 내려갔다. 이때 설봉 스님이 노스님,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도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묻자 덕산 화상은 바로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설봉 스님이 암두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암두 스님은 말했다. 위대한 덕산 스님이 아직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알지 못하는구나. 덕산 화상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시자를 시켜 암두 스님을 불러오라고 했다. 덕산 스님은 암두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암두 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자 덕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덕산 화상이 법자에 올랐는데 정말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암두 스님은 승당 앞에 이르러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이제 노 스님이 궁극적인 한마디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기뻐할 일이다. 이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쩌지 못하리라. 야, 이게 제자가 스승을 가르쳤다 했죠. 예쁜 풍경이에요. 예쁜 풍경. 많이 예쁘지 않아요? 풍경이. 이 중간에 했었던 이 마루고 아무도 안 듣게 했던 얘기에서 저는 그걸 들어요. 그리고 생각해봐. 교육이라는 게 뭘까? 누구를 기르는 것은 뭘까? 내 말 잘 듣도록 기르는 게 아니라 무소일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길러야지 교육이다. 반성들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교육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책이나 어디에서 노골적으로 그래요. 교육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이면. 화두 푸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냥 이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화두 때문에 그래요. 이 화두 때문에. 어쨌든 그 암두 스님이 아무에게도 안 들리게 했던 그 얘기가 그 이 화두의 핵심이니까 오늘 들었던 거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면 그리 해석해도 돼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되니까. 예, 교육 생각하니까 깝깝하다 느낌이. 깝깝한 마음으로 오늘 이 화두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